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평화의 문과 그 너머로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자,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오전 9시 18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발을 하고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평화의 문 광장의 동쪽 지역 코너입니다. 뒤에 망국기들이 쭉 개양이 되어 있습니다. 망국기들이 개양되어 있는 그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국기 바로 앞에는 우리나라의 국화 무궁화 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다. 자, 달리면서 오늘 이 평화의 문 광장은 둘레 길이가 대략 한 바퀴에 8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바퀴 반 정도를 달리면 10km가 되는데요. 오늘 기본 목표는 10km를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10km를 달리면서 오늘 영상 촬영할 주제는 근대올림픽의 역사,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부터 앞으로 10년 후에 개최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는 제35회 올림픽인 호주 브리즈번 올림픽까지 총 35회의 하계 올림픽이 있는데요. 그 중에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제6회와 또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제12회, 13회 대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5회 대회가 10년 후인 2032년에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데요.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제6회와 제12회, 제13회 대회는 없었기 때문에 10년 후 호주 브리즈번 대회는 결국은 35회 대회이긴 하지만 32번째 대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198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4년 전에 제24회 하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 대회, 각 대회의 주요 특징과 그 다음에 마라톤 코스가 42.19km로 확정된 그 역사, 왜 마라톤 대회 코스가 42.19km가 됐는지 그 역사를 또 말씀드리겠고요. 또 주요 올림픽의 주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에 관하여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달리겠습니다. 자, 평화의 문 광장이 보입니다. 그 너머로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자, 1회 대회부터 좀 먼저 각 대회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열렸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은 국가가 개최하는 거고, 올림픽은 도시가 개최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2002년 한일 월드컵,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했던 한일 월드컵은 2002년도니까 20년 전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명칭이 국가를 명칭에 넣은 거죠. 한일 월드컵. 그에 반해서 지금부터 34년 전에 있었던 제24회 서울 올림픽은 서울이라는 도시 명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드컵은 국가가 개최하는 거고, 올림픽은 도시가 개최한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1회 올림픽은 1896년, 지금부터 126년 전이죠.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먼저 국가와 도시, 개최 국가와 도시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그 대회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대회는 1896년 그리스 아테네,
그 다음에 1900년에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1904년은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 1908년은 영국의 런던, 1912년은 스웨덴의 스톡홀름, 다음에 1916년 대회는 없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이어서 1916년 대회는 없습니다. 그게 제6회 대회가 없었던 겁니다. 1916년 제6회 올림픽은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920년에는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영어로는 엔트호프인데요. 엔트호프. 그런데 벨기에어로는 안트베르펜입니다. 그 다음에 1924년은 다시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00년이 지난 2024년, 앞으로 2년 후죠. 다시 100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8년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입니다. 그 다음에 1932년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1936년은 독일의 베를린, 그 다음에 1940년과 1944년 대회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에 제12회 대회와 1944년에 제13회 대회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1948년 영국의 런던, 1952년 핀란드 헬싱키, 그 다음에 1956년 호주의 멜버른, 1960년 이탈리아 로마, 1964년 일본의 도쿄, 1968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1972년 독일의 미넨,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1980년 구소련의 모스크바, 1984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1988년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1992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1996년 미국의 애틀란타, 2000년 새천년이죠. 2000년 21세기 2000년 호주 시드니, 2004년 그리스 아테네, 2008년 중국의 베이징, 2012년 영국의 런던, 2016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2020년 일본 도쿄가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1년 연기해서 2021년 작년도에 일본 도쿄, 2024년에 프랑스 파리, 2028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2032년 호주 브리즈번까지 총 35회 대회입니다. 10년 후인 2032년에 호주 브리즈번에서 제35회 하계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1916년 제6회 대회가 개최되지 못했고, 또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1940년 제12회 대회가 개최되지 못했고, 또 2차 세계대전이 안 끝나서 1944년 제13회 대회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호주 브리즈번이 35회 대회이긴 하지만
세 차례는 개최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대회 개최는 32번째 개최를 하는 겁니다. 32회째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런 역대 올림픽 개최 중에서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역대 하계 올림픽 개최한 도시 중에 하계 올림픽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계 올림픽은 제1회 대회가 프랑스 샤모니에서 1924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평창에서 2018년도인가 있었죠. 자, 그래서 하계올림픽 개최 도시 중에 이미 개최를 했거나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된 도시 중에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도시가 어디일까요? 1908년과 1948년과 2012년 3차례 개최한 영국의 런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프랑스 파리가 2년 후인 2024년에 3번째 개최하는데요. 프랑스 파리는 1900년과 1924년과 2024년 이렇게 총 3번을 개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개최하는 걸로 확정된 도시가 또 어디일까요? 1932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1984년에도 로스앤젤레스, 또 2028년에도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도 2028년에 3번째 개최하는 도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최한 도시는 잘 아시죠? 1회 대회인 그리스 아테네가 2004년에도 개최해서 2번 개최한 거고요. 일본의 도쿄 1964년과 2021년 2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도쿄. 그 다음에 개최한 국가를 기준으로 하계 올림픽을, 동계 올림픽은 빼고 국가를 기준으로 하계 올림픽을 5번 개최한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3번, 애틀란타 올림픽 1번,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1번 해서 총 하계 올림픽을 5번 개최한 하계 올림픽 최다 개최 국가가 미국입니다. 이상이 근대 올림픽 중에서도 하계 올림픽의 개최 국가 및 도시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 대회, 모든 대회의 특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요 대회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아테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는 잘 아시죠? 프랑스의 쿠베르탱입니다. 쿠베르탱. 제1회 근대 올림픽은 그리스 아테네 1896년이니까 지금부터 126년 전인데요. 고대 올림픽을 그리스에서 개최했던 그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근대 올림픽 1회 대회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고대 올림픽은 그리스 올림피아 대회로 열렸는데요. 그게 이제 수천 년이 지나서 1896년에 근대 올림픽도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1896년에 지금부터 126년 전에 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900년은 프랑스 파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유럽의 중심 프랑스 파리에서 1900년에 2회 대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에서는 대륙별로 어느 뭐 꼭 그게 원칙이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기준이라는 게 대륙별로 5대양 6대주 대륙별로 순환하면서 개최하는 게 기본 룰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외는 있고요. 그래서 3회 대회는 북아메리카 대륙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1908년 런던 올림픽은 마라톤 코스가 42.19km로 확정돼 최초로 개최된 대회가 1908년 런던 올림픽입니다. 1908년 런던 올림픽. 이 시점에 런던 올림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8년 런던 올림픽. 원래 마라톤 코스는 1896년에 제1회 그리스 아테네 하계올림픽을 할 때 마라톤 코스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올림픽의 꽃이 남자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한 17일간의 하계올림픽 열전이 펼쳐지는 일정 중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폐막식 직전에 하는 게 남자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그만큼 올림픽의 꽃이 남자 마라톤인데요. 자, 그래서 아테네 대회 때 올림픽 코스, 마라톤 코스를 설계를 할 때 기원전 490년 마라톤의 기원이었던 기원전 490년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페르시아 대군을 그리스 아테네군이 막아냈죠. 그래서 아테네의 전령이었던 필리피데스, 그 당시 고대 올림피아 대회의 그 선수 출신이죠. 필리피데스라는 아테네의 전령이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 아테네군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상대로 이겼다라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40km를 달려가지고 승리의 소식을 국왕한테 전하고 너무 힘들어서 장렬하게 전사한 게 마라톤의 기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회 근대 올림픽 마라톤 코스도 그 기원전 490년의 그 역사를 스토리텔링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그 코스를 그대로 1896년 제1회 근대 올림픽 때 그대로 적용을 해서 스타트 라인은 마라톤 평원이었고 골인점은 아테네의 주 경기장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코스는 40km 거리인데요.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40km 거리인데 거기에다가 40km로 달렸습니다. 40km로. 그러다가 1900년 제2회 대회였던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는 약간 거리를 늘렸습니다. 약간 늘렸다가 3회 대회인 미국 세인트루이스 제3회 대회에서는 약간 또 거리를 줄였다가 이렇게 들쭉날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08년 제4회 런던 올림픽 때 거리가 42.19km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의 왕조가 태양이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분이 빅토리아 여왕인데요. 빅토리아 여왕은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무려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면서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 5대양 6대주의 식민지를 개척했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게 되면 그 5대양 6대주에 있는 식민지 중에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은 항상 해가 떠 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이라는 말이 있고, 그게 빅토리아 여왕의 64년 통치 기간에 일어났었던 1800년대, 즉 19세기죠. 빅토리아 여왕이 1901년에 재위기간 64년을 마치고 사망을 했습니다. 1901년에. 그러고 나서 빅토리아 여왕의 장남이었던 에드워드 7세가 작센 왕조를 열게 되는데요. 그러고 또 빨리 죽어가지고 에드워드 7세의 차남이었던 조지 5세가 1910년에 지금의 윈저 왕조를 열게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1901년까지는 하노버 왕조가 1901년 빅토리아 여왕이 사망하면서 하노버 왕조가 끝났고, 과도기로 1901년부터 1910년까지는 빅토리아 여왕의 장남이었던 에드워드 7세가 작센 왕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센 왕조는 딱 9년 만에 끝나버리고 1910년에 에드워드 7세가 사망하면서 에드워드 7세의 차남이었던 조지 5세가 지금의 윈저 왕조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윈저 왕조가 그 조지 5세에 의해서 열렸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 8세, 조지 6세, 그 다음에 지금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까지 윈저 왕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저 왕조는 1910년에 조지 5세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112년 동안 윈저 왕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빅토리아 여왕의 하노버 왕조와 지금의 윈저 왕조 사이에 과도기에 1901년부터 1910년까지 딱 9년 동안 과도기 왕조가 작센 왕조입니다. 작센 왕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토리아 여왕의 장남이었던 에드워드 7세가 9년 동안 통치했던 기간을 얘기하는데요. 그 에드워드 7세의 작센 왕조 통치 기간에 1908년 영국의 런던 올림픽 제4회 대회, 영국의 런던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왕 에드워드 7세의 왕비가 덴마크 공주 출신인 알렉산드라 왕비였습니다. 덴마크 공주 출신 알렉산드라 왕비가 작센 왕조의 국왕인 에드워드 7세의 왕비였는데요. 마라톤,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의 출발과 도착을 직접 보고 싶다라고 희망사항을 피력해서 알렉산드라 왕비죠. 피력해서 원래는 제4회 런던 올림픽 때 스타트라인 출발선을 죽 경기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선을 윈저궁의 창문 밑으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드라 왕비가 윈저궁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윈저궁에서 마라톤 출발 모습을 보고 싶다 해서 마라톤의 출발 라인, 스타트 라인은 윈저궁 창문 밑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피니시 라인도 보통 주경기장에 골인하면서 피니시 라인에 골인하는데요. 왕실 가족들이 주경기장에 로얄석이죠. 로얄석에 위치하면서 골인하는 모습을 이제 지켜보는데, 로얄박스 바로 앞에서 골인하도록 해라. 그래야 가까이서 보이니까 가까이에서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에
우승자 등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왕실의 가족들이 앉아 있는 로얄 박스 바로 앞에서 골인하도록 해라 해서 주경기장을 들어와서 300m 정도를 더 달려서 한 바퀴는 아니고 주경기장이 보통 한 400m지 않습니까? 한 바퀴가 아니고 한 4분의 3바퀴에 해당되는 300m 정도를 더 달려서 골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피니시 라인이 골인점이 왕실 가족들이 있는 로얄 박스 바로 앞에 골인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거리가 기존에 제1회 대회 1896년 그리스 아테네 1회 대회의 40km가 마라톤의 기원이었던 40km가 42.19km로 약 2.19km가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작센 왕조의 하노버 왕조와 윈저 왕조의 과도기 왕조였던 작센 왕조의 에드워드 7세 국왕의 왕비였던 알렉산드라 왕비, 즉 덴마크 공주 출신 알렉산드라 왕비의 관심 때문에 마라톤의 코스가 40km에서 42.19km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1912년 스웨덴 스톡홀름 대회 때는 다시 약간 거리가 줄어듭니다. 40.2km로, 즉 2km 정도 줄어들어서 40.2km가 됐다가 다시 1916년 제6회 대회는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없었고요. 다시 1920년 제7회 대회였던 벨기에 안트베르펜, 영어로는 엔트호프, 벨기에어로는 안트베르펜, 1920년 대회, 그때는 다시 42.75km로 42.19km보다 한 500m가 길어집니다. 42.75km. 그러다가 1924년 프랑스 파리 대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냐? 마라톤 코스를 1908년 제4회 대회였던 런던 올림픽 때의 코스 길이 42.19km로 확정하자라고 1924년 프랑스 파리 대회에서 IOC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부터는 마라톤의 코스가 42.19km로 확정이 된 거고, 그보다 16년 앞선 1908년에 최초로 42.19km 대회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림픽 마라톤뿐만 아니라 일반 마라톤도 마찬가지, 마라톤의 코스가 42.19km로 확정된 그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마라톤의 기원은 결국은 기원전 490년에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때 아란돈 평원에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거리 40km였는데 그게 1908년 제4회 런던 올림픽 대회에서 42.19km로 늘어나서 지금까지 그게 마라톤이 42.19km가 된 겁니다. 42.19km는 마일로는 26.4마일입니다. 26.4마일. 그리고 리로는 백오리입니다. 백오리길 여행이라는 별칭도 있죠. 그리고 1908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42.19km로 확정되기 전에는 원래는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41.8km, 약 41.8km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전 대회인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나 또 1900년에 프랑스 파리 대회도 거리가 들쭉날쭉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08년 런던
대회도 41.8km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그런 이유, 공사를 하고 있어서요. 아까 그런 이유, 알렉산드라 왕비가 출발 모습, 꼬리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 해서 기존에 계획했던 41.8km를 400m 정도 늘려서 42.19km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상 마라톤의 코스가, 거리가 42.19km가 된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계속 하계올림픽의 주요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대회의 특징을, 모든 대회의 특징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고요. 주요 대회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32년에는 이제 미국 LA에서 최초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936년은 독일의 베를린, 히틀러의 나치가 통치하던 그런 시절이죠. 1936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3년 전입니다. 1936년 독일의 나치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죠. 나치, 약칭해서 나치라고 하는데요. 풀네임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 나치가 집권한 건 1933년인데요. 그로부터 3년 후인 1936년에 독일의 베를린에서 올림픽을 개최를 합니다. 그 대회는 독일 나치가 자기들의 선전장, 홍보하는 선전장으로 변질이 돼버려 가지고 올림픽 정신에 맞지 않은 그런 대회로 개최가 됐는데요. 그 1936년 베를린 대회의 특징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일제강점기 때 송기정 선생께서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2시간 29분의 기록으로, 당시로는 세계 신기록입니다. 2시간 29분의 세계 신기록으로 송기정 선생께서 비스마르크 언덕을 돌파하면서 베를린 올림픽의 남자 마라톤에서 우승을 해서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쳤습니다.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울분에 차있던 우리 한민족에게 정말 쾌거, 승전보, 통쾌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송기정 선생께서 우승을 할 때 남승용 선생께서는 3위로 골인을 했죠. 3위.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세계 최고의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 1897년에 시작했으니까 12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보스턴 마라톤 50주년 때, 즉 1947년에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서 한국 마라톤에 감독을 했고, 남승용 선수가 올림픽 동메달리스트로서 코치 겸 선수로 50주년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합니다. 그게 1947년입니다. 그때 선수는 서윤복 선수가 또 출전합니다. 그러니까 1947년 보스턴 마라톤 50주년 때 한국 보스턴 마라톤 선수단의 감독은 11년 전에 베를린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송기정 선수, 그 다음에 코치 겸 선수는 베를린 올림픽의 동메달리스트인 남승용 선생, 그 다음에 일반 선수는 서윤복 선수, 이렇게 보스턴 마라톤 50주년 출전 참가단이 결성이 돼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기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가야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서윤복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자, 올림픽 공원 평화의 문을 찍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서은복 선수가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자,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을 찍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올림픽공원에서 올림픽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평화의 문 앞에 비석이 있습니다. 평화의 문 전방 한 40m 지점에 평화의 문이 있는데요. 올림픽 공원의 서쪽 지역에 있는 평화의 문이 올림픽 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평화의 문 오륜기도 벽에 저 상단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오륜 마크가 부착이 되어 있고, 다음에 여기에는 비석이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민족의 영광을, 대통령 노태우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인류의 평화를, 민족의 영광을, 대통령 노태우. 지금부터 34년 전인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해서 이곳 올림픽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개최할 때 이곳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한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뭐 수영, 역도, 자전거 타기, 그 다음에 핸드볼, 체조, 뭐 이런 것들이 이곳 올림픽공원 안에 각 경기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종목의 일부 종목은 여기서 개최했고, 또 나머지 일부 종목은 자, 반대쪽, 자, 서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서쪽으로 한 5km 정도 가면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입니다. 지금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서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비추고 있는 방향으로 5km 정도 가면 먼저 2km 정도 가면 잠실역이 있고, 거기서 3km 정도 더 가면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개최한 종목들도 꽤 많죠. 야구, 축구, 뭐 육상 각 종목이 있었고, 이 올림픽공원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분산 개최했는데요. 그 두 곳에서 개최하지 않고 다른 데서 개최한 종목도 있죠. 한양대, 배구하고 야구의 그 강자인 한양대의 올림픽 배구 경기장에서 배구를 개최했고, 또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서 조정을 개최했듯이 이곳 올림픽공원과 잠실 종합운동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개최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 올림픽공원의 서쪽에 있는 평화의 문 주변에 이제 광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평화의 문 광장 중심에 이 평화의 문이 있고, 이렇게 올림픽 대회 개최 기념 비석도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나치 히틀러의 선전장으로 변질돼 버려 가지고 좀 안타까운 점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남자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였던 우리 한민족의 영웅 송기정 선생께서 나중에 자, 올림픽의 영원한 영원히 꺼지지 않은 올림픽 횃불 성화죠. 올림픽 성화도 여기에 365일 24시간 영원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서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이곳은 올림픽 공원의 평화의 문의 바로 밑에입니다. 자, 평화의 문 상단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문양들이 있고, 또 이쪽도 지금은 올림픽 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의 상단을 비추고 있고, 그 바로 밑에 이렇게 성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멸의 성화, 올림픽 횃불이죠.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된 성화가 여기 있고, 서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저 멀리 전방 한 1.5km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도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도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의 영웅 송기정 선생께서 11년 후인 1947년에 미 군정 시절이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는 남자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월계관을 쓰셨지만,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일장기를 달고 수상을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아일보에서는 일장기를 가리는, 지워가지고 수상 모습, 송기정 선생의 수상 모습을 보도를 하는 바람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폐간이 돼버리는
그런 아픔도 있었는데요. 여하튼 송기정 선생은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 획득 후 11년이 지난 1947년에 미 군정 시절에 보스턴 마라톤에 한국 선수단의 감독으로 투입이 돼서 서윤복 선수가 우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윤복 선수가 1947년 제50주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할 때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자, 여기 올림픽공원과 자 롯데월드타워를 평화의 문과 롯데월드타워를 다시 비추고 있습니다. 서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947년 제50주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때 서윤복 선수가 우승을 할 때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스턴 마라톤 역사상 50주년 역사상 동양인으로서는 최초의 우승자입니다. 서윤복 선수가 동양인으로는 최초의 우승을 한 겁니다. 보스턴 마라톤 50년 역사에 있어서 1947년 50주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때 서윤복 선수가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고, 그래서 서윤복 선수가 우승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데 갈 때는 미 군정 시절에 군용기를 빌려 타고 갔는데요. 올 때는 배를 타고 한 달 정도 항해를 해서 인천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원래 또 거기에도 뭐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올 때 비행기 요금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 보스턴 마라톤 선수단이 그 미국 현지에 가서 미국 현지 한인회의 초청에 따라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한인 회장이 식사비를 결제하지 않고 자리를 떠버리는 바람에 그 돌아올 비행기 요금으로 식사비를 결제를 하는 바람에 비행기 요금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배를 타고 왔다.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배를 타고 왔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인천항에 입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인천항에서 서울까지 카퍼레이드도 했습니다. 그때 민족 지도자 김구 선생께서는 1949년 6월 26일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1949년 6월 26일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딱 1년 전에 서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1947년이면 서거하시기 2달 전입니다. 2년 전입니다. 2년 전. 그래서 김구 선생께서 서윤복 선수한테 휘호를 적어줬습니다. 족패천하 철각의 다리로 세계를 제패했다. 철각의 다리로 세계를 제패했다라는 의미에서 족패천하라는 휘호를 적어주셨습니다.